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심리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으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자녀 교육은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애매한 것이 되어 인성교육보다도 실리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공부는 어떻게 가르칠지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이라도 인성교육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이리라 생각되는데요.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이의 인성이 올바로 자라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의 인성 지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의 현재 성격적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앞서 실시하신 KCYP 한국아동청소년 인성검사 결과를 통해서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CYP 한국아동청소년 인성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CYP 검사는 미국에서 연구되어 온 아동용 성격검사 및 청소년용 성격검사, 그리고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성향을 알아보는 검사 등을 융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또래와의 발달 정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 정서, 행동 발달과 심리적 적응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로서 사회관계, 가족관계, 학습 및 중독과 관련된 적응상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성지도 및 치료 방향의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 검사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격 발달과 심리적 적응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개인의 특유한 성격, 정서, 행동적 특징과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방문하여 정밀한 평가 및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KCYP 인성검사와 같은 표준화 심리검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 결과에 사용되는 점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보이는 점수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T점수일 텐데요. T점수란 무엇일까요? 백분위 점수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T점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점수로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 편차를 10점으로 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T점수는 50점이 평균이고 40에서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들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점수가 70점이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일렬로 세워서 순번을 부여할 때 본인보다 뒤에 있는 학생의 숫자입니다. 즉, A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80이라면 A 학생보다 뒤에 있는 학생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 학생보다 앞에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서 20명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백분위 점수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해당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백분위 점수보다 T점수를 쓰는 이유는 백분위 점수는 극단으로 갈수록 점수의 폭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T점수로 검사 결과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주로 T점수를 쓰지만 일반인들에게는 T점수보다 백분위 점수가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T점수와 함께 백분위 점수를 제시하였습니다. T점수 70점은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00점 중에 약 98점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솔직하지 않게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검사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결과지 첫 장 우측 상단에 있는 검사 결과의 타당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피검자가 검사를 신뢰롭게 진행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KCYP 검사와 같이 문항을 읽고 피검자가 응답하는 검사 응답 방식을 자기보고식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검사를 진행한 주체가 신뢰롭지 않은 태도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겠죠. 이 때문에 검사 세부 척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CYP 검사의 타당도 척도는 모두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응 신뢰도 R 척도는 수검 태도를 알아보는 영역으로서 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 E 척도는 현재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방어 D 척도는 현재의 문제점을 숨기려는 성향이어서 자신의 특성으로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이 반응 F 척도는 보통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CYP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검사는 앞서 설명드린 타당도 이외에도 자아 강도, 현실 접촉에 관한 척도, 정서, 행동, 대인관계, 학습,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에 이르는 매우 폭넓은 시각에서 아이의 인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점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점수가 66점 이상이면 해당 영역에 대한 특성이 매우 높은 것이며 33점 이하라면 해당 영역에 대한 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CYP 검사의 하위 척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18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의 계략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척도별 T점수와 이를 환산한 백분위 점수 및 해당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아 강도 ES, T60 이상일 때는 자신을 신뢰하고 능력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인내심도 갖추고 있죠. 아래 척도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내부의 힘이 있고, 특히 학업 성적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에는 향후 성적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입니다. 자신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으며 자신감이 그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견을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는 태도는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와 비교해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가장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몇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압박감을 주지 않는 것이 능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증 PSY,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자신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드뭅니다.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변인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상동적인 행동, 부적절하고 특이한 언행, 망상과 환각, 비현실감 등 언어, 사고, 행동에서의 특이함이나 현실 접촉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동기의 정신병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이 척도의 상승은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기술의 부족,
사회적 철수나 고립, 이상하거나 특이한 행동상의 문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친구 관계를 맺도록 격려하고 취미 활동을 한두 가지 배양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혼란과 위협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행동 및 감정 표현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위적인 인물에게는 지나치게 공손하게 행동하므로 수평적인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적극적이며 우정을 잘 유지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너무 낮을 경우는 권위에 맹목적 순종을 보이거나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좀 더 신뢰로운 인간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왜곡은 주변 환경과 분리된 느낌을 가지면 새로운 환경,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적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일상적인 관습을 잘 따르지 않으며 판단력이 나쁜 정도를 평가합니다. 환각은 혼란스럽고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은 쉽게 포기하고 자기 의심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매우 완고하고 감정 변동이 심하고 간혹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기도 합니다. 신체화 SOM, T65 이상일 때는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으며 신체 이상을 자주 느끼며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도 높습니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과제를 잘 하지 못하고 정서 변화폭이 많이 변화됩니다. 또한 과잉 긴장 및 걱정거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소화기 계통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죠. 자신의 몸이 허약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뚜렷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병을 호소하면서 주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게 만들려는 시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유형은 매우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더 자주 해주면서 아동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과제를 수행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잉 기대 혹은 잦은 꾸짖음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어 증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통증 호소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적절한 공감과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T40 이하일 때입니다. 아픈 곳이나 건강 문제와 연관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책임감, 개인 능력, 과제 수행력도 좋으며 도덕적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증은 자기 몸에 지나치게 관심이 높고 에너지 수준도 낮고 만성적인 신체 허약을 호소합니다. 신체형 장애나 전환 장애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긴장, 불안은 걱정이 많아서 심리적 평안을 느끼지 못하며 수줍고 철회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과잉 통제하여 억압되어 있죠. 복종적이며 불편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염려는 신체 통증이 느껴지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고 자신의 감정 및 동기에 대한 통찰도 낮고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서 혼란 ED, T65 이상일 때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미리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끝맺음도 힘든 성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에 즐거움이 별로 없고 자신감도 부족하며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다음날 생활에서도 활력이 떨어지고
침체된 날들을 보내는 경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과업, 즉 어떤 일이든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및 주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도 된다고 격려하고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해줘야 하죠. 게임 등으로 수면 주기가 뒤바뀐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 변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편이고 좌절을 경험할 경우에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입니다. 개인의 감정 조절을 잘하고 있으며 실패 등을 경험해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공포는 개인의 미래 및 현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안전한 마음의 기지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자신감 부재를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은 낙담되고 침체된 기분을 자주 느끼고 쉽게 피로해지고 주변 사물, 사람 등에 관심이 줄어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독감을 느끼며 죽음에 대한 상념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면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으로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게임이나 만화, 웹툰 같은 것에 빠져들어서 늦게까지 쾌락을 추구하다가 수면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학업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원인을 잘 주시하여야 합니다. 위축 WDL T65 이상일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색하고 또래와의 활동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하게 내성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외현화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하죠. 감정 기복을 보일 수도 있어서 내면적 짜증과 고집을 보이다가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키려는 힘이 부족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타인의 지지나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지속적인 애정을 표해야 합니다. 자아 개념, 주변의 기대, 아무 과목이라도 학습 영역에 자신감을 갖도록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도적인 행동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죠.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자살 상념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세심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에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는 낙관적이고 자발적이며 매사에 적절한 긴장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을 경우는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 있고 여하 경우는 지나치게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들뜬 기분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내향성입니다. 수줍음을 잘 느끼고 소극적이며 내면적으로 깊은 생각을 즐깁니다. 행동의 결과를 내면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하면 우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고립감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있는 것을 편안해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대화를 거는 비율이 매우 드뭅니다. 사춘기에는 가치관의 변동을 겪으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결함, 과잉 행동, ADHD. T65 이상일 때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집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따르지 않고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행동과 충동성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하고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사로부터 지적을 자주 받고 학업 성취가 떨어지며 친구들을 성가시게 하여 또래 관계가 나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이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낮고 우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유형은 부모와 교사의 일관성과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과제라도 성취했을 때 적절한 보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제 수행 시에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되도록 가정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겠죠.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주는 것이 자녀와 양육자 모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기분에 따라서 반응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에는 현재 당면한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의 집중력 및 충동 조절 능력을 또래 수준만큼 유지하고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는 주의 집중력도 좋은 편이며 적절한 인내력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결함입니다. 학교, 가정 등에서 세밀한 과제에 실수를 자주 하고 꾸준한 주의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지시를 따르지도 않으며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잉 행동 충동성은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 활동을 보이고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며 많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며 몸을 뒤틀기도 하며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학습곤란 LD, T65 이상일 때는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족한 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학업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통하여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곤란이 지적 능력 때문이지 호기심이 없는 것인지 현재 어떤 쾌락에 몰두해 있는지 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에는 학업 수행에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편입니다. T40 이하일 때는 학업 수행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 SR, T65 이상일 때는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소외되어 있는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으로 이척도가 높으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수준, 수줍음 정도가 또래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결함이나 과잉 행동, 충동성으로 인해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운 특성으로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이척도가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또래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또래와 억지로 어울리도록 강요하거나 양육자가 개입하면 더욱 위축되거나 갈등을 더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내에서 진심 어린 상호 격려와 존중을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좋겠죠. 안쓰러워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동의하에 집단 상담이나 집단 활동으로 사회성 훈련을 더불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또래 관계를 하고 있으며 친구 관계 중에 갈등이 있어도 비교적 잘 조정해 나갈 능력은 갖추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는 또래들과 적절한 정서적 교감, 상황에 맞는 공감 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도 적절하게 잘 노출하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또래 소외감입니다.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또래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개인적 어려움을 주고받을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래와 갈등, 학교 등에서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신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방어하거나 또는 또래의 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FR, T65 이상일 때는 부모 및 가족 구성원과 잘 맞지 않고 가족 간의 격려보다는 흠을 더 많이 지적하고 의사소통도 부족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아동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부모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은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는 학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부모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부모의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 자녀의 지적인 능력과 적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 갈등을 자녀에게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방하는 행동을 자제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희망사항이나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나 장단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웃 아이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부모와 심리적 갈등이 생겨도 비교적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는 가정 내에서 자기 존재, 적절한 의존이 가능하며 아동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갈등입니다. 부모 및 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높을 수 있으며 부모가 자신을 잘 믿어주지 않고 이유도 없이 처벌한다고 느끼며 자신이 힘들 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불화입니다. 부부간의 마찰과 갈등이 심해서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며 편안한 안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적으로는 가정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과 반대로 무기력하게 그냥 지낼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 DEL T65 이상일 때는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 적대적이고 충동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기준 및 도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거의 대부분 뉘우침이 없으며 잘못과 형식적인 뉘우침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단시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족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 시기에는 이성 간 교제를 조숙하게 이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체벌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반응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인정 및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 행동에 대해 분별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보상이 없으면 잘 따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 어른들의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인정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T40 이하일 때는 개인은 적응을 잘하고 효율적인 사람이며 의존할 만한 사람과 관계도 잘 맺는 편입니다. 외면적 행동은 점잖하고 사려 깊으며 다소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낙관적이고 사람들과 협조적입니다. 반항성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자주 하며 요구를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 있습니다. 품행장애입니다. 친구들과 휩쓸리면서 이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들임을 알면서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합니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중독 GA T65 이상일 때는 게임 및 인터넷 서핑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게임 때문에 학업 같은 일상 활동의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업 열등감 및 친구 관계에서 열등감을 게임을 통해서 대리 보상을 얻으려는 심리 상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현실에서 지나친 압박감이나 좌절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점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게임을 절제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활동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운동이나 예능 활동을 대안적 행동으로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줍니다. 학업에 대한 강조는 현재 아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어떤 활동을 더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가운데 속할 경우는 게임이나 인터넷 만화, 인터넷 서핑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간혹 자기 생각대로 실천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T40 이하일 때는 게임 및 인터넷 등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비교적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게임에서 좀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KCYP 한국아동청소년 인성검사 결과 해석을 위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지 뒷면에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결과와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를 위하여 저희 한국가이던스 심리상담센터 정보를 수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설명을 들은 직후에는 내용이 잘 기억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또는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결과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가이던스는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이버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검사지 왼쪽 맨 위쪽을 보면 접속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접속 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이 접속 번호로 자신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통해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까지 KCYP 한국아동청소년 인성검사에 대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성검사 결과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든 혹여나 좋지 않게 나왔든지 아이의 인성에 대해서 낙인 찍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검사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실 때 가장 큰 효용성을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나친 맹신을 갖기보다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검사 결과 해석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학부모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